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신문 배달. 고등학교 시절 저는 새벽 신문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온몸에 털이 다 서는 공포를 경험했었죠. 제가 신문을 돌리던 곳은 제가 살고 있던 8개의 동짜리 주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1층 계단 옆으로 가면 신문 더미가 놓여 있었고 그걸 자전거에 실은 뒤 동마다 돌아다니며 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국에 직접 갈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했죠. 단지 4층짜리 건물의 양쪽 끝으로 계단이 있고 계단과 계단 사이에 긴 복도가 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이로 201호부터 206호까지 6가구가 늘어서 있었죠. 참고로 1층은 주차장이라 101호 같은 집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지만 대체로 다들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적하고 낡은 단지였습니다. 그날도 어두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빠르고 능숙하게 벨 옆에 우편함으로 신문을 쏙쏙 넣었죠. 5개의 동을 다 돌고 6번째 동으로 자전거를 달렸습니다. 앞서 돌았던 5개의 동은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드물게나마 들어왔습니다. 멀리서도 호수가 얼추 보일 정도로 밝았죠. 하지만 이번에 배달할 동 주변에는 이상하게 가로등이 없어 유독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계단에 발을 디딜 때마다 꼭 누군가가 목덜미를 후 하고 부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쯤 돌았을 때가 새벽 5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한겨울이라 밖은 여전히 까마귀 속처럼 까맣고 어두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동들은 계단에 센서등이나 복도등이 켜져 있었는데 유독 그 동만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켜고 올라가도 됐지만 굳이 켜지 않아도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 그냥 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동에서 신문을 넣어야 할 집은 201호, 202호, 205호, 302호, 305호, 401호, 404호, 405호, 406호까지 총 8가구였습니다. 우선 도로에서 가까운 1호 라인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간 뒤 201호부터 시작해 204호, 205호, 206호 쪽으로 돌았고 그대로 6호 라인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가 305호에만 신문을 넣는 동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호 라인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 406호, 405호, 404호, 401호 순으로 배달한 뒤 1호 라인 계단으로 내려오며 302호에 신문을 넣고 1층으로 내려가는 구조였죠. 방문 앞을 정면으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배달하는 나름 효율적인 동선이었습니다. 1층 계단 옆에 자전거를 세우고 배달할 신문을 챙기는데 저쪽 건너편 6호 라인 계단으로 누군가 느릿느릿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다니는 거 보면 주민이겠지. 저는 별 생각 없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왼쪽 계단을 올라 201호 우편함에 신문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6호 라인 계단 쪽을 바라보았는데 아까 그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실루엣 정도는 뚜렷이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힌 채 양손이 꺾인 좀비처럼 앞으로 늘어뜨리고 다리를 허공으로 높이 들었다가 덜커덕거리며 내딛는 기괴하고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스쿵, 스쿵. 조용한 복도에 발을 질질 끌며 무거운 음향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쟤는 도대체 뭐야? 살아있는 사람이라 해도 소름 돋을 만큼 기괴했습니다. 하물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라면 더욱더 무서웠죠. 술이 취했거나 장난으로 걷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그대로 3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직 2층에 배달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호, 205호에 신문을 넣고 6호 라인 계단으로 3층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마구 뛰어 올라갔다가 저랑 딱 마주치면 어쩌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공포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형체에게 완전히 겁을 먹어버린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놈이 이동할 박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3층쯤 도달했을 때 살금살금 까치발로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중간 계단에서 방향을 틀 때 혹시나 저쪽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서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무릎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만 쏙 내밀어 계단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해 305호 우편함에 신문을 넣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6호 라인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아까 그놈이랑 부딪히면 어떡해? 오늘은 302호를 먼저 넣고 1호 라인으로 돌아 올라가자. 305호에 신문을 넣고 302호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 기괴하게 다리를 끄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놈이 1호 라인 계단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왜 저쪽에서 나와? 게다가 아까보다 모습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길다란 우비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모자까지 눌러 쓰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무언가 기이할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모자 부분이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즉 모자 안에 있어야 할 머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 그 괴물체는 찌그러진 몸을 흔들며 저를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302호에 신문 넣는 것을 포기하고 빛의 속도로 6호 라인 계단으로 도망쳐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체 저게 뭐야? 빨리 돌리고 여기서 나가자. 406호부터 신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나도 모르게 이빨이 딱딱 부딪히며 읊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그놈이 다시 1호 라인 계단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제 시야 끝에 걸렸습니다. 신문을 넣다 말고 굳은 자세 그대로 그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느릿느릿하고 기괴한 움직임으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신문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치면 될 것을 당시에는 배달을 완료해야 한다는 알바생으로서의 책임감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그놈이 이쪽으로 도달하기 전에 405호, 404호를 빨리 돌려야 했습니다. 서둘러 405호 우편함에 신문을 넣으려 했습니다. 너무나 조급한 데다 손이 덜덜 떨려서 신문이 잘 접히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쑤셔넣고 바라보니 그놈은 이미 401호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손발이 마비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빠르고 민첩하게 404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404호 우편함 구멍을 보니 안에 다른 우편물이 가득 차서 막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편물을 잠시 꺼내 신문과 함께 겹쳐서 넣거나 우편물을 꾹 밀어 넣고 그 사이로 신문을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어설프게 신문을 걸쳐 놓았다가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누군가 가져가서 신문이 안 왔다며 지국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국장님한테 다른 지국 배달원들이 우리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신문을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꽉 깊숙한 곳에 꽂아 넣어. 알았어? 하고 엄청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놈이 빼간 거야 하면서 다른 신문 배달원들을 엄청 원망했었죠. 그 뒤로 저는 다른 신문 지국 배달원들을 괜히 라이벌처럼 경계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 형체에 대한 공포도 엄청났지만 신문을 제대로 꽂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나름 절박했습니다. 그놈은 어느새 402호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편함에 꽂혀있던 편지들을 강제로 꾹꾹 쑤셔 넣으며 신문을 내던진 듯 밀어 넣었습니다. 바삭 하고 안쪽 편지 봉투들이 보기 좋게 구겨지는 소리가 났지만 지금 내 목숨이 걸린 판국에 그딴 게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저는 혼비백산하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6호 라인 계단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계단을 4-5칸씩 뛰어넘다시피 1층으로 내려와 자전거가 있는 곳까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아직 302호와 401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나중에 다시 와서 넣으면 될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당황해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지? 저 두 집은 돌려야 하는데. 결국 저는 다시 1호 라인 계단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뒤돌아 도망칠 자세를 취한 채 느릿느릿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슬쩍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좋다. 없어. 다시 도망칠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3층에 도착했습니다. 3층 복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침기내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까치발로 302호 앞으로 가서 우편함에 신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계하며 1호 라인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에 도착해 가만히 복도를 들여다보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 그놈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는 404호 집 앞이잖아. 그놈은 404호 현관문을 향해 우뚝 서 있었습니다. 401호 계단 바로 옆이라 금방 넣을 수 있었지만 그놈이 너무 무서워서 계단 뒤에 숨어서 경계를 살폈습니다. 그때 그놈이 휙 하고 이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아니 반대쪽으로 돌린 건가?
어두워서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한쪽 손에 장바구니 같은 봉투가 들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괴하고 기묘한 걸음걸이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6호라인 계단 쪽을 향해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놈이 복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둘러 401호 우편함에 신문을 넣었습니다. 후, 드디어 다 돌렸다.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그놈의 이동 속도를 생각하면 갑자기 밑에서 위로 올라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난 저는 마치 날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오면 냅다 날라채기를 해버릴 테니깐. 속으로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날아 내릴 때마다 발바닥이 찌릿찌릿 아파왔습니다. 3층, 2층 계단을 뛰어넘고 2층에서 1층으로 막 내려가려 복도 쪽을 향해 몸을 틀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01호 현관문 앞에 그놈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으아!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그 반동으로 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계단벽을 손으로 짚어 구르지 않았지만 그대로 1층 밖으로 튀어나가 자전거를 타고 가로등이 밝게 켜진 도로변까지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아 도망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는 듯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 멀리서 앰뷸런스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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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용. 그제야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단지 안의 집들도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진작에 다 배달하고 집에 갔을 시간이었죠. 저는 서둘러 남은 동들의 신문을 다 돌렸습니다. 날이 밝고 차분해진 마음으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 이상한 건 귀신이 아니라 그냥 주공아파트 주민이 비옷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나를 놀래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404호 편지들 엄청 구겨버렸는데 아침에 지국장님한테 전화로 벼락 맞겠구나 싶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지국장님은 제가 학교 수업 중이건 말건 휴대폰으로 바로 전화해서 호통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겪었던 공포보다 아침에 쪼일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종일 지국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404호 주민이 민원을 넣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고 안도했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뉴스 같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단지 아저씨 한 분이 새벽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단다. 허휴, 바로 우리 근처더라고. 너 아침 배달할 때 경찰차랑 구급차 온 거 못 봤어? 그 돌아가신 분도 신문 배달하는 분이시라던데. 넌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이렌 소리가 그거였구나. 다음날 아침.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문제의 그 동은 맨 마지막에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 불을 다 켜고 조심스럽게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406호 앞을 지나 404호로 가는데 문 앞에 무언가 붙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상중. 404호 집에 상이 난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었죠. 집안에 사람이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으니까 우편물 구겨진 걸 민원 넣지 못하셨던 거구나.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 혹시 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 배달원 분이 이 집 아저씨였나? 그러고 보니 어제 그 이상한 놈이 걷던 동작, 마치 자전거 페달을 힘들게 밟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봤던 건 이 집 아저씨의 성불하지 못한 영혼이었던 건가? 내가 귀신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였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져 황급히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404호 현관문을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인의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01호에 신문을 넣고 3층으로 내려가던 그때 무언가 강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3층으로 내려가 302호 쪽을 향해 복도를 바라보는데 거짓말처럼 그 형체가 6호 라인 계단 쪽으로 스르륵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 켜두었던 계단 복도등이 스르륵 꺼져버렸습니다. 위화감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존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내려갈 계단의 불을 일부러 꺼버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404호의 신문 배달원 아저씨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6호 라인 계단을 쓰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조의를 표해준 게 고마워서 대신 불을 꺼주고 떠난 것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그 형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니, 이거 너무 슬픈데? 죽어서도
그 자전거 타는 그 형상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소리 아니야. 죽어서도 일을 하는. 너무 슬픈데? 잘 성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네요.